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신영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2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영상이고요. 주제는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입니다. 곧 이제 2학년 아이들이 내년도에 들을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긴 과정입니다. 사실은 뭐 하루 이틀 고민하고 뚝딱 고르는 건 아니고 몇 달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학부모님들도 좀 아시고 같이 공유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선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해는 따로 영상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간단하게는 내년도에 고를 과목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넓게는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 집에서 맨날 와갖고 짜증만 내는 우리 우리 자식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구나. 뭐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과목 선택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 테지만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알면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이 얘기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EBS에서 올해 저희 학교를 또 찍어갔고 뭐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으로는 굉장히 좀 전국적인 명성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뭐 여러 방송이라던가 뭐 다른 학교에서 뭐 배우러 오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좀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고교 학점제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고객 중재가 그러면은 뭐 대충 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럼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인가 적용이 되나 사실 실제로 뭐 그런 전화를 좀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아이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고객중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2025년에 시행되는 제도고요. 지금 2021년이니까 전혀 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수업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들은 지금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모두 가능하죠. 네. 그럼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아이들에게 적용이 안 되지만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들을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학생들이 본인이 들은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의 지금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이게 이제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무조건 강제로 들었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그 과목 선택권을 조금씩 많은 학교들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고교학점제가 직접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아이들의 입시라던가 뭐 입시에는 뭐 직결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시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뭐를 배웠냐는 앞으로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게 될지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은 아이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이런 일환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목 선택을 하냐를 익히고 나서 그럼 실제로 어떤 과목들 중에서 뭐 몇 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한 달 정도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날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7월에 처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뭐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학교의 현실과 아이들의 요구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2차, 3차까지 받아보고요. 최종은 9월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9월에 최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이 되는 아이들이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요. 이거는 저는 뭐 업무 담당자니까 그 수습 기간이라고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이때 이제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의 과목 선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과목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뒤늦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사실 9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뒤에 오면 사실 바꾸는 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뭔가 중요한 이유로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은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고, 그래갖고 뒤에도 조금 변경할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만 내년도에 학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바꾸는 거는 좀 골치 아파요. 이게 막 성적 산출 문제도 그렇고 학교의 규정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아무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실제로 아이들이 내년에 들을 과목,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건지 교육과정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려야 할 것은, 저희는 일반고죠. 일반고. 학교는 뭐 특목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실업계라고 불렀던 이제 전문계고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일반고에 맞는 교육과정,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이랑 관련된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이 기본적일 거고요. 그리고 체육하고 예술은 국가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박아놨습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고민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선택들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크게 고민이 될 부분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미적분이나 심화국어나 영미문학 읽기에서 택일, 여행지나 융합과학, 그리고 사실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 과학사라는 과목도 사실은 있습니다. 택일이어서요. 이 부분은 사실 선택권이 뭐 많다고 보여지기가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공식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서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문과, 이과로 나눠진다고 보면, 왜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뭐 융합교육과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과, 이과가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있잖아요. 대학이 문과, 이과로 나눠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문과, 이과로 표현하면요. 문과생들이 미적분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능 과목도 아니고요.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반대로 이과생들에게 미적분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2학년 때 이과 계열의 과목을 선택했고 이과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면은 미적분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문과 쪽 계열이라면 국어랑 영어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엔 녹색으로 표시된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등급이 나오질 않고 이제 성취도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평가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사회나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여행지리, 융합과학, 과학사, 이것도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다양한 것들을 뭔가 배우면서 이제 본인의 진로를 좀 찾아가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과목이 있고요. 여행지리, 융합과학, 과학사는 당연히 인문사회 쪽은 여행지리를 추천하고요. 저기 이공계열은 융합과학이나 과학사를 추천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그 선택이 강제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죠. 죄송합니다. 물 좀. 현재 본인의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지금 2학년 때 탐구를 몰아서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를 들은 학생들, 그리고 반대로 과탐을 하나도 안 듣고 사탐이나 그 제2외국어만 들은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물화생지 반이 2반이 있고요. 과탐 미선택자 반도 한 2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학생들은 여기서 선택이 강제됩니다. 자, 보시면요. 물화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은 여행지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과탐을 미선택했던 사람들은 융합과학이나 과학사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뭐 일부러 들어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이제 규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하게만 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뭐 저기 그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필수 이수 단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유롭게 들어도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2학년 때 물화생지를 들었다면은 사탐 과목 하나가 부족해요. 2단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예. 반대로 2학년 때 과탐을 하나도 안 들었으면은 과탐의 2단위가 부족해요. 그럼 여기서 들어야죠. 이거를 안 듣는다고 졸업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국가에서 반드시 들어라라고 정해놓은 과목을 학생이 안 들었다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이거 왜 안 들었는지 의문을 갖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거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졸업하고는 관계없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강제입니다. 네. 물화생지 선택자는 여행지리, 과탐 미선택자는 융합과학이나 과학사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서야 자유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는 여행지를 추천하고요. 이공계열 갈 학생들은 융합과학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3학년 선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일 거예요. 탐구 과목 선택이고요. 사탐 과목에 4과목, 과탐 과목에 투 과목이 4과목이 있고요. 2학년 때 저희가 탐구 과목 사탐 5개, 물화생지 원 4개 해가지고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고시교과는 전부 다 저희가 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택 2가 가능해요. 여기서 2과목 고르시는 건데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당연히 고3 때 공부하는 과목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면은 가장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당연히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많이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물론 본인이 2학년 때 탐구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데 너무 재밌고 공부가 나한테 맞고 충분히 공부가 됐어요. 그러면 3학년 때 그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학교에서 수업은 없지만은 뭐 민강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계속 복습해도 되고요. 들으셔도 되는데,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계속 수업을 하니까는 그걸 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응시할 과목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가장 인기가 많은, 수능에서 인기가 많은 과목은 생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고요. 나머지 2과목은 사실상 크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학생이 택한다고 모든 학생에게 다 쉽거나 맞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생윤이고요. 동아시아사 같은 과목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도 그게 적용되느냐는 사실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약간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적은 학생이 택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공부라면 택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크게 뜻이 없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과목에 대한 정보라던가 뭐 입시랑 관련된 정보 같은 거는 저희가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과탐도 마찬가지고요. 수능에서 응시할 과목을 2과목을 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3학년 교양은 조금 간소화합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교양 자체를 선택권을 안 주고 다 보통 이제 깔아놓는데, 저희는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교양의 선택권을 줬고요. 그게 교양은 뭐 성적이 등급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그냥 저희의 의도는 좀 편하게 들으면서 본인이 흥미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의도였고요. 근데 3학년 때는 조금 더 입시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과목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논술을 많이 듣습니다. 논술을 많이 듣고요. 아래에 있는 2가지인 중국 문화나 일본 문화는 집중 과정을 듣는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논술을 듣기 싫다면 가정과학이나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과목을 들으셔도 됩니다. 이 과목은 입시 과목이 아니죠. 입시 과목이 아닌데 그냥 뭐랄까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또 가정과학이나 지식재산 일반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뭐 자유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현재 3학년은 논술이 6반이고요. 나머지는 한 반씩 10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탐구 쪽인 것 같고요. 그건 결국에 내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2과목을 택해서 볼 것이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거의 다 드렸고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목을 선택하나요?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 요즘엔 또 이제 뭐 입시 학원이라던가 뭐 다른 이제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런 과목을 짜자자작 하고 쫙게 뭐 이런 스펙도 쌓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뭐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고 뭐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좋아서 열심히 할 것 같은 과목을 듣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현행 입시 제도상 진로를 미리 정해서 그에 맞는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는 스펙을 쌓으면은 입시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입시에서 완전히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면은 그거에 맞는 과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면 되고요. 근데 체감상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는 교사로서의 체감상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진로를 고등학생 때 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사회이니 강제로 정하는 면들도 실제로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를 정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진로가 안 정해졌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다만 진로가 안 정해졌더라도 뭔가를 배우고 본인이 흥미 있는 분야에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의욕을 갖고. 그래서 진로를 아직 모르겠는 학생들도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진로를 정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거를 계기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좀 약간 큰 기대긴 하지만 네. 과목 정보는요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뭐 책자라던가 뭐 엑셀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도 있고요, 뭐 학교에 여기저기 막 현수막도 붙여놓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패들렛 같은 이렇게 바로바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 Q&A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뭐 과목에 정보가 없어서 못 고른다는 거는 아마 이럴 수는 있어요. 학생이 귀찮아서 안 찾아볼 수는 있죠. 근데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민해야 될 과목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부모님들께서도 이 과목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라고 좀 아시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6일 날 1차 선택이고요. 최종 확정은 9월 17일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뒤에도 일부 변경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드렸던 말씀에 좀 이어지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 얘기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과목 선택할 때 좀 어려워하고요. 실제로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지금 2학년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했던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선택이 전부 다 옳았다.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학생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이제 학생 시절을 다 지나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은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지루하고 따분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지 그 경지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기서 또 얻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과목 선택은 일부일 뿐이고, 네. 어쨌든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학생과 교사의 설문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너 왜 과목 못 고르니? 왜 어려워하니? 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지만 뭐 현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아이들에게 뭔가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더 많습니다. 학생의 진로가 미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학생의 진로를
결정해주는 일은 학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의 인생이니까 너 이거 해라. 너 이과 가라. 이거는 사실 저희 세대 때 그 진로 교육이고,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라던가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경험을 시키고 그 아이에 맞는 것을 추천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의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저는 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같이 찾아보자는 거죠. 뭘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은지.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두 명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딸을 두 명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 초등학생이 곧 되는데 아이가 없을 때는 이해 못하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사실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고민도 되고요. 그 뭐 옆집 아이는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이걸 뭐 학원을 보내야 될지. 그러니까 어, 교육계에 있으면서도 학부모가 되다 보니, 부모가 되다 보니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욕심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하니 그 과정을 저희 어른들이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마지막 드릴 말씀인데요.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누구와 얘기를 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계획이 쓸 수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느 대학을 가겠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보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학습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과목 선택에 대한 말씀도 드리면서, 그냥 제가 교육과정 업무를 맡으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과목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고민해서 선택한 과목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음에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라던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